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최은호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호 박사님은 이탄지 복원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기후 ODA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며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에서 임업연구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발표해 주실 내용의 제목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입니다. 최은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슬라맛 빠기, 슬라맛 소레,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본적인 인사말인데요. 저는 국제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영어로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의 모국어를 사용해서 한국말로 열심히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전략연구과 최은호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저의 연구의 주제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입니다. 우선 발표는 이탄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이탄지를 복원해 왔는지 소개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발표의 제목 중에서 아마도 이탄지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탄지를 한자어로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진흙이, 수탕, 숫탄, 그리고 땅 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흙이라는 의미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이 물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석탄할 때 탄자를 쓰기 때문에 석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 비슷한 과정으로 이탄지가 형성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탄지는 영어로 핀란드라고 하고 인도네시아어로는 감붓이라고 합니다. 습지의 한 종류로 이 식물의 뿌리와 줄기 같은 유기물이 부분적으로 분해돼서 이탄지가 장기간 퇴적이 되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탄지는 지구 표면의 약 3%밖에 되지 않지만 탄소를 아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거대한 탄소 저장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탄지의 전경인데요. 습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구나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여러 발표자들이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그리고 산림에 대한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가져가고 있음에도 또 저희는 한편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식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 제목으로 기후위기와 산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UNFCCC 전 사무총장님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UN 사무총장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파리 협정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저술한 우리가 선택한 미래, 그 책 안에는 산림과 숲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한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나무 심기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고 간단한 방법은 거의 없다. 그리고 비용 효과적이다.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 전의 기후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한 번 산림은 정말 기후변화 속에서 해결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연구 주제의 주인공인 이탄지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저는 IPCC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정부 간 협의체로 과학적인 실증을 통해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탄지 또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개선된 산림 경영이나 이탄지 보건과 같은 활동은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도움이 되는 이탄지의 보건 활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간 손쉽게 저희는 기사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저희는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연무에 갇혀버린 인도네시아, 그리고 산불에 신음하는 인도네시아, 이탄지의 검은 눈물, 2015년, 19년 산불로 서울 면적의 70개에 달하는 면적이 소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득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탄소 저장고라고만 생각했던 인도네시아의 이탄지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탄지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단골로 등장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2015년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월경성 연무는 주변국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인도네시아와 주변 국가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변화 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이탄지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이탄지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약 47%가 전 세계 면적의 약 47%가 인도네시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탄지 탄소 저장량의 약 37%가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있는 양입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시더라도 인도네시아와 이탄지 정말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저희한테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얼마나 익숙한가요? 저는 처음에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많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이 위치해 있고요. 그 중간에 깔리만탄 섬과 술라웨시, 파푸아 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바로 이탄지, 핀란드입니다. 이탄지는 수마트라 섬과 깔리만탄 섬에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분포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탄지가 왜 이 지역에서 훼손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탄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위적인 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개간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탄지는 농지나 팜플랜테이션으로 이용됩니다. 이탄지는 약 0.5mm에서 2mm 정도가 1년에 축적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탄지를 약 50cm 이상이 됐을 때 이탄지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탄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약 25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축적되어 형성된 상태의 이탄지는 일반적으로는 물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약 배수를 하거나 이런 기후변화 이슈로 인해서 건기가 엄청 오래 지속되게 되면 이탄지는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때 빠르게 산소가 공급되면서 분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거기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죠. 수면 밖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건조해진 이탄지는 이탄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산불에도 매우 취약하게 되는데요. 산불이 발생하면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탄지가 수위보다 낮은 곳에서만 위치하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탄지는 1980년대 이후 거의 50% 이상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훼손된 이탄지는 보존된 이탄지에 비해서 헥타당 연간 24톤의 탄소를 더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 연구진이 지난 10년 동안 나사에서 제공한 산불 자료를 활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산불들이 일어났는지를 표기해 본 것인데요. 정말 많은 산불이 수마트라 섬과 깔리만탄 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이탄지 문제를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떻게 다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 이탄지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 이탄지를 국가 발전 계획이나 국토 공간 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이탄지 자체에 초점을 맞춘 법들이 등장합니다. 이탄지는 이때 굉장히 주목을 받은 이유가 2015년 대형 산불로 인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2016년에 들어서면서 대통령령에 의해 이탄지 보건청이 설립되었고요. 2016년부터 20년까지의 기본 전략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탄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원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희는 이 기본 계획 안에서 3R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 정책은 재침수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탄지는 원래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였지만 인위적으로 배수를 시켜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 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 광범위한 훼손지를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데 재침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식재입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는 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재식재 자체가 복원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탄지가 형성되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이탄 산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돔 위에 식생이 자라나고 그 식생이 활발하게 자라고 숲이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에는 이런 이탄 산림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미 벌채를 해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식재와 더불어 또 마지막으로 생계 활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탄지를 단순히 복원해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또한 이탄지 복원 정책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49년까지의 중장기 보호관리 계획이 수립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계획과 이 보호관리 계획은 상당히 커버하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후 보건에 집중을 했다면 현재는 사전 예방과 사후 보건까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탄 생태계의 기능을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보호 기능과 경작 기능으로 나누어졌구나라는 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또 저희와 함께 다른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1950년부터 이탄지에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근래에까지 약 10,000여 편에 달하는 논문들이 게재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문을 저희가 읽어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주제들이 주로 이탄지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연구는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원과 이용의 중요성을 저희가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탄지를 훼손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러한 복원된 이탄지 자체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느냐, 그래서 복원지 자체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저희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이탄지의 훼손이 일어났는지,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훼손된 이탄지를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이탄지 복원 수종은 어떤 것이 선택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탄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사업 대상지는 남수마트라 오키 구역 안에 빼르기 마을입니다. 동수준의 구역이고요. 저희 연구는 올해 25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빼르기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천여 명이 되고요. 소득은 $19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190라는 게 참 체감되지 않으실 텐데요. 인도네시아의 기본적인 평균 소득에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탄지 면적은 4,000헥타 정도이고 이미 이전에 났던 산불로 인해서 1,000헥타 정도는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빼르기 마을은 화전식 농업 방식을 활용해서 벼농사로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탄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이탄지가 왜 훼손되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탄지 자체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탄지를 훼손하고 있는 요인을 알아내서 그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탄 분포 지도를 개발을 해서 과거 20년 동안 이탄지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한 결과 면적은 약 23%가 줄었고 대신 플랜테이션 면적이 9% 정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 17,0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 이 지역은 비이탄지로 전환됩니다. 인위적으로 물을 빼내고 인위적으로 만든 화재 때문에 이탄지는 이런 방식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알아냈듯이 지난 20년 동안 이탄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탄지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고요. 그리고 이탄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지속 가능성의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모델에 참여한다면 어떤 모델이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농 임업을 통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싶었습니다. 소득을 보전하는 이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들의 수요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의 철저한 고민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조림할 수 있는 수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탄지 주변에 풍부한 물이 있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내수면 양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설계는 왼쪽과 같은 모습인데요. 오른쪽과 같은 모습으로 현장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저희가 그려왔던 것들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현장에서 개발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연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요소들을 설계 안에서 담아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수종을 선정하여 복원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탄지를 복원하는 수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부는 이탄지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원된 이탄지를 찾아가 봤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수종은 젤루퉁입니다. 가장 빨리 잘 자라는 수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있는 주민들은 젤루퉁이 자라고 난 다음 벌채를 해서 우리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벌채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나무를 관리해도 우리는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저희는 타마누라는 나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타마누는 물이 고인 습지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수종이고 탄소 고정량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타마누 씨앗에서 압착한 오일은 화장품의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높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조사해 봤는데 타마누가 습지에서 잘 자라는 것도 알겠고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것도 알았지만 타마누라는 수종이 열대 이탄지의 특성상 건기와 우기에 굉장한 물의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과연 잘 자랄까라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나무를 이렇게 서로 다른 수위에 노출시켰을 때 정말 생장할 수 있느냐, 잘 자라냐라는 결과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저희는 지하 수위가 마이너스 15cm가 되면 이 경우에는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저희 연구 현장에 직접 적용하게 됩니다. 우기에도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최대 수위보다 15cm 정도 더 높게 마운딩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식재를 한 결과 또한 초기 높은 생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지속 가능한 이탄지를 복원하는 것으로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물음에 답을 찾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이탄지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탄지 복원 모델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민들은 복원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이 또 하나의 현장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진뿐만 아니라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모델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탄지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진들이 단지 4-5년을 연구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아주 오랜 시간 훼손의 방식으로 이탄지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는 이탄지를 지속 가능하게 복원하고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숲, 건강한 땅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연구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5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고요. 5년 동안 현장에서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복원한 사업 대상지로부터 얼마만큼의 탄소 저장량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고요. 이런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효과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탄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태계 서비스들에 대해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진짜 이탄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탄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탄지에는 코끼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이 이탄지가 중요한 이들의 자연 문화유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서식지와 이런 보호지역 안에서의 야생동물 출현 좌표를 활용해서 문화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저희 가치평가 안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재미난 내용은 뒤에 책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런 농업 중심형, 이용 중심형보다 혼농 임업형이나 보존 복원형을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에서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더 높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세션의 주제는 함께 살리는 숲입니다. 그 함께 살리는 숲이라는 주제를 저희 연구보다 더 재미있고 또 현장에 기반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연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자들과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탄지에서 지금 빼르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저희 주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살리는 숲의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되고 그리고 이탄지와 관련된 이러한 주제들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막대한 양의 탄소를 품고 있는 그 이탄지의 보존과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페리기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혼농 임어업 모델 개발 연구사업 사례도 소개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이탄지 보존 복원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과학원 연구진들의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발표를 해주신 최원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